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제에서 말하는 그 절대부등식에서 부등식의 증명인데 간단하게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부등식의 증명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한 것만 일단 소개를 해보고 방향만 잡아봅니다. 방향.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은 이제 부등식의 증명하는 일단 방법.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거는 이제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할 건 대우법과 기류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출문항 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요번 수업에서는 이제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진행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인데 옆에 여기 증명 과정이 써 있긴 한데 그냥 이쪽 오른쪽에다가 증명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써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 건데 일단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거는 둘의 차이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결정된다. 만약에 A 빼기 B가 양수면 A가 큰 거고 A 빼기 B가 0이면 둘이 같은 거겠지, 그지?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둘의 차이를 보는 거야. 둘의 차이.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 A 빼기 B가 양수냐, 음수냐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둘이 나눴을 때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1과 같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겠다. 근데 그냥 생각해봐도 각각의 절대값이 더한 것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거야. 얘가 큰 건 당연한 거라고. 근데 왜 당연한지 잘 모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고 싶은데 자, 앞에 거 왼쪽에서 오른쪽을 뺄 때 절대값을 그냥 뺄 수 없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뺀다는 거지. 제곱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랑 같은 거야. 참고. 자, 이것도 하나 참고.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랑 그냥 제곱하는 건 상관이 없어. 둘은 같은 거야. 근데 곱해서 2배. 우리 전개식 알잖아. 곱해서 2배 할 때는 절대값을 써야 되고 당연히 b를 제곱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빼기 전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는 거랑 같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으면 전개해서 풀어버리면 a제곱 b제곱은 없어지고 이 절대값 ab. 자, 여기 또 하나 더.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하면 절대값 ab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남는 거지. 그러면 얘가 2로 잠깐 묶어봤을 때 절대값 ab에서 ab를 뺀다. 그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단 전제 조건인데 절대값 a가 더 커 a가 더 커. 절대값 a가 더 커 a가 더 커. 당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ab가 ab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치? 당연히. 그래서 여기 가에 들어가는 네모가 얘가 된 거고 나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여기서 참고로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당연한 거야. 얘가 나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는 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뺀 결과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식이 왼쪽에 있는 식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면 등호는 언제 붙는 거야? 등호는 등호 성립 조건은 절대값 AB가 AB와 서로 같을 때지. 그러면 절대값 AB가 AB와 언제 같을까? 절대값이랑 그냥이랑 언제 같아? 둘이 부호가 같을 때겠지. 아니면 둘의 부호가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이렇게 쓰자. A와 V가 모두 양수이거나 A와 B가 모두 음수인 경우라면은 AB의 절대값이 AB와 서로 같다. 이게 A와 B가 서로 부호가 같을 때. 그 말은 AB가 양수일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증명은 제곱을 해서 전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일반적으로. 물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할 건데 한 방에 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딱 세 문제만 해볼게. 자, 두 번째 과정은 우리가 이제 보통 대우법이라고 하는 건데 대우법은 뭐냐면 주어진 어떤 명제를 대우 명제를 사용해서 증명하겠다. 물론 여기에 증명 과정이 있지만
자, 여기 A와 B가 정수라는 그 대전제 조건. 이 대전제는 안 바뀌어.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에서 우리가 대우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히 어느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같지 않다. 아니면 또는. 자, 이 또는이라는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지 않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대우를 사용하는 것이 보기가 더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의 대우를 사용해 보면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대우명제라고 하고 앞에 있는 것을 가정,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할 건데 가정을 만족하는 A와 B를 찾아 그 결과가 결론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자.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거야. 가정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를 찾아서 결론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이 이래. A와 B가 모두 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홀수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2K 더하기 1과 2L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이게 홀수에 대한 표현이야. 이걸 모르면 증명이 안 돼. A와 B를 모두 홀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A와 B를 곱한 결과가 2K 더하기 1과 2L 더하기를 곱한 건데 4KL 더하기 2K 더하기 2L 더하기 1인데 얘를 반드시 2로 묶어줘야만 돼. 2로 묶어준다는 건 짝수에 대한 표현이고 어떤 수가 남았다. 이게 홀수에 대한 표현이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전개한 다음에 2로 묶어주면 짝수인데 2로 묶이지 않잖아. 이게 홀수에 대한 표현이야. 그래서 A와 B를 모두 홀수라고 했을 때 둘이 곱한 결과가 홀수가 되더라. 이걸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이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와 B가 홀수일 때 A 곱하기 B가 홀수냐? A와 B를 홀수로 놓고 곱해본 결과 홀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쓰는 증명을 우리가 대우법을 이용하는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 건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귀류법.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됨을 밝힌다. 다시 한번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점이 생긴다는 것을 밝혀보자. 이거를 귀류법이라 그래요. 자, 여기 가장 유명한 증명이기는 한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해보자. 이해됐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유리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냐? 자, 루트 2를 유리수하고 있으면 루트 2에 대한 표현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A와 B는 서로 소인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하분수.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야.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하분수로 표현한다. 그럼 양변에 A를 곱하고 제곱을 해서 표현해 봤더니 이 A제곱이 짝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했잖아. 2를 곱하면 짝수인데 그러면 B제곱은 짝수지. 그 말은 뭐야? B는 짝수겠지? 그러면 짝수에 대한 표현은 B를 2K라고 할게. 그러면 B가 2K니까 B가 여기에 들어갔어. 2A제곱이 4K제곱이 됐어. 그러면 A제곱은 2K제곱이 돼. 근데 2K제곱은 짝수잖아. 그래서 A의 제곱이 짝수야. 그 말은 A가 짝수거든. 그러면 A를 2M이라고 할게. 근데 A도 짝수고 B도 짝수면 A와 B가 모두 짝수면 A와 B가 서로 소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A와 B가 모두 짝수이므로 서로 소라는 가정에 뭐가 생겨? 모순이 된다 이거야. 모순점이 생긴 거지. 따라서
가정이 잘못됐다. 그지? 서로소라는 어떤 유리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모순이 되었으므로 가정이 잘못됐다 이거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얘기한다. 일단 증명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우법, 귀류법, 그 다음 또 하나 절대값에 대한 증명, 이 세 가지만 오늘 해봤는데 다음에는 여기에 딸려있는 비슷한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고 확실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